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앞서 이제 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다산 디폴레나 한신더유 분양계약 해제 사건 소송을 담당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형사 소송, 형사 고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각종 분양 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모이셔서 울분이 가득 차셔가지고 조금 발표 시간이 좀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앞에 설명이 충분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부분만 딱딱 짚어서 쟁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들으셨죠? 다산 디폴의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네큐 멀티플렉스 입점 확정, 대형마트 예정. 그런데 영화관 입점은 준공이 됐는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시네큐를 입점시켰습니다. 그런데 상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개점이 됐을 때 사람들이 몰리고 그때야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건데, 이렇게 뒤늦게서야 부랴부랴 입점시키면 수분양자는 그 피해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입점 예정이라고 했는데 설계를 보면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는 설계로 시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양 광고를 할 때부터 이미 대형마트는 못 들었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입점 예정이니까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허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건축물 분양법 등의 이런 편법, 이런 걸 악용하는 거를 좀 막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표준 분양 계약서에는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것들 입주가 3달 지연되면 수분양자한테 계약 해지권이 생긴다라는 조항이 어디든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런 거죠. 상가가 시행사에서 약속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앞에 들었던 영화관, 대형마트, 이런 거는 사실 분양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얘네가 입주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싼 돈을 주고 극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극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피해는 누가 다 안게 됐습니까? 수분양자들이 다 안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또는 계약 해제 조항 이런 부분이 좀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형마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입주 예정인데 사실상 입주할 수 없게 설계를 했습니다. 입주 예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형사 고소를 해도 사기에 해당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한 걸 입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기망이고, 수분양자들은 앞에 잠깐 광고 보셨겠지만 여기 이마트, 롯데마트 사진 다 걸어놓고 입주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럼 대형마트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입점 예정이지만. 그렇게 해서 높은 분양금 주고 들어왔더니 사실상 대형마트는 들어올 수도 없는 형태고, 이런 거에 대한 규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에 대한 광고 규제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분양을 하면서 대출 몇 % 이상은 무조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출을 받을 때 보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사례랑 연결시켜드리면 극장층에 위치했던 상가들은 극장이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원래 상담을 할 때나 금융기관이랑 얘기를 들 때. 근데 이제 영화관의 입점이 계속 지연되니까 정작 대출 받을 시점에는 그 한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수분양자는 지금 당장 잔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해서 납입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납입을 못하면 또 지연이자 붙죠. 그 피해 오로지 수분양자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광고에 대한 좀 규제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까 또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으셨죠? 지금 이제 짓고 나니까 층고 감소, 내외장재 변경돼 있고, 용도 변경돼 있고,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다 축소돼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중대한 설계 변경입니다. 중대한 설계 변경이 뭐냐면요. 건축물 분양법에 수분양자한테 좀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는 수분양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니네가 할 거면. 그렇게 돼 있고, 이걸 위반하면 처벌이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억 원 이하입니다. 좀 상대적으로 좀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어쨌든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물쩡 고지만 합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바꿨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안내문만 배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건축 자재를 대부분 잘 모르지 않습니까? A형에서 B형으로 바꿨다, 무슨 자재에서 무슨 자재로 바꿨다. 이걸 일반 사람들이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중대한 설계 변경인지는 더욱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물쩡 고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가 오피스텔 건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런 설계 변경을 통해서 아마 이제 비용을 낮추겠죠. 그럼 그 비용을 낮춰서 아마 분양 사업자들은 굉장히 큰 부당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드리는 의견은 중대한 설계 변경에 관해서 좀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형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감옥을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자기들이 피해자랑 하겠다 이렇게 하면 벌금 정도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형량상. 사실 실질적인 형사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중대한 설계 변경 해가지고 얻은 이익 다 누가 가져갈까요? 네, 시행사나 분양사업자들이 갖겠죠. 근데 이걸 수분양자들이 나중에 알았어도 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니네 이득 본 거 우리한테 돌려주라고 청구를 할 때 그 입증은 정작 수분양자가 해야 됩니다. 근데 수분양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겨먹었고 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받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적으로 만약에 설계 변경을 했으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그냥 A에서 B로 바꿨다가 아니라 계약서도 내고 세금 계산서도 내고 실제 비용이 얼마 들었는데 얼마로 변경됐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좀 의무화해서 이런 부당이득들이 수분양자 전원에게 좀 돌아가게 해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아무래도 주택 수분양자에 비해서 상가나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보호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관련 소송을 해보다 보면 사실 이제 이분들이 특별히 차별받아서 덜 보호될 필요는 없는데 아직까지 사회적 관심이 주택 분양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분양 주체들은 이 법의 허점, 처벌이 낮은 점, 수분양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좀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원천 차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분양 주체들이 얻은 막대한 이익은 그래 설계 변경한 거 좋다 쳐 문제가 없다면 안전에 그럼 그 이익은 적어도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